두 번째로 이제 살벌한 경제 제재에 따른 경제 파탄이 지금 계속해서 저거는 심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요. 지금 러시아 가스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가스 수출이 저하되니까 저 가스를 지금 러시아가 비축을 하고 있어요. 저 비축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이 7월이면 다 찬다는 거예요. 저 가스가요. 저도 몰랐는데 가스정을 한번 닫으면 못 쓰게 된다네요. 그 가스 분출하는 그 구멍을 한번 닫으면 못 쓰게 된대요. 다시 살려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한번 닫으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 8월 정도 되면 정상적인 가스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경제 전체가 극도로 위축돼 있죠. 부품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또 그래서 무기 생산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T-60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무기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무기가 생산이 안 돼요. 전자부품 이런 걸 못 구하니까. 우리 지금 뭐 현무라든지 천룡이라든지 이런 그 미사일의 그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가 있는데 거기 전자부품이나 핵심 소재 이런 거 다 외국에서 들여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끊기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미사일 단 한 발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러시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그 러시아랑 뭐 중국이랑 해서 쎄쎄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의 규모가 국민 GDP 규모가 그러니까 국민의 숫자가 우리의 2배쯤 되고요. GDP가 우리의 절반쯤 되니까 러시아의 국력이 우리보다 조금 작아요. 국가 GDP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랑 딱 단골을 맺기가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의 가스와 석유가 중국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만 좀 와요. 또 중국까지 오더라도 그게 다시 중국의 해안 지역까지 또 와야 돼.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 가로질러 가지고 해안 지역까지 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 10년 걸립니다. 제대로 다 오려면.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으면은 여기가 세계의 그 제조업 그건데 중국이 세계로부터 냉대 받으면서 한국 경제 하나 보고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한국 경제 사이즈만 한데 러시아 대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 정도 사이즈예요. 1억 인구가 조금 넘으니까 인구는 우리 2배 조금 넘을 테고 그 대신에 GDP가 개인당 GDP가 우리의 절반보다 좀 낮을 거예요.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입니다. 그럼 우리 전체 국력은 우리보다 작아요. 러시아가. 저희는 깡패일 뿐이지 작다고요. 저거 형편없는 나라예요. 그 훌륭한 자원을 갖고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 훌륭한 수학자, 그 훌륭한 지적 능력 가지고 저기까지밖에 못 간 거라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에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의외로. 그 후아웨이 같은 데도 다 철수예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랑 경제 제재 안 했다.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복을 당하기, 전략 물자를 러시아한테 넘겨줬다. 이래서 보복 당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골로 간다고요. 벌써 그거 말고도 지금 반쯤 실신 상태인데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푸신과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는 이제 무한한 동맹 관계가 이제 무한한 우호 관계가 앞으로 길이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웃어가면서 하하하 하면서 문재인 웃음, 그 가식적인 웃음 웃으면서 악수하고 얼싸안고 오케이 이건 다 쇼고요. 실제로는 두 깡패가 그 사이도 무지하게 안 좋았고 실의성실이 일단 없고 서로 간에 이걸 둘이서 세계를 다 져버리고 둘만 담고 맺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 도움이 안 되죠. 러시아에. 전쟁 비용은 하루에 9억 유로니까 한 1,300억 될 거예요. 우리로. 병력 충원 지금 붕괴해 있고요. 그래서 나이를 50세까지로 올렸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한 4천만 될 겁니다. 우리보다 좀 작아요. 개인당 GDP는 우리의 10분의 1이 좀 넘어요. 그러면 국가 GDP 사이즈가 우리 사이즈란 얘기, 우리의 10분의 1 사이즈예요. 지금 러시아가 나 이제 러시아 뭐 잘 싸우고 있다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서방과 미국의 공격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중화기를 안 주고 있는데 저렇게 버티는 거 보세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베트남의 3분의 1 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크라이나가 베트남의 3분의 1 국력 가진 나라가 죽사사자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러시아는 개망신한 거예요. 베트남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의 나라, 한국의 10분의 1 정도 사이즈의 나라에 대해서 국력이 한국의 10분의 1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개망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면 러시아가 저거 종이호랑이네, 페이퍼 타이거네, 별거 없네.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 서방이나 세계 사람들이. 근데 저거 외계기업체 좀 맛 좀 봐야겠는데, 뜨거운 맛 좀 봐야겠는데. 저 결정적 승리를 한번 저기 우크라이나가 거머쥐어서 쟤들한테 결정적 패배를 한번 맛보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인심이 그렇게 돌아가죠. 서방 여론이 우크라이나가 결정적 승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결정적 승리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심이. 거기다 여기 지금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만약에 지금 서방과 미국이 물러나서 우크라이나가 대폭 영토 할양을 하고 침공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못 묻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주저앉히고 그 국민들은 울부짖으면서 우리한테 중화기를 주세요. 그러면 러시아를 우리 영토 밖으로 밀어내겠습니다. 밀어내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데 그거 딱 눈 감고 야 우크라이나 너희 앉아. 여기까지야. 됐어. 그래서 저기 크리미아 그다음에 케르손에서부터 마리우폴 거쳐가지고 돈바스 전체, 다시 말해서 도네츠크 전체, 루안스크 전체 지금 계속 시그널 보내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거기까지 해주면 우리 물러나겠다는 시그널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병력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 해갖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주저앉힌다? 그러면 중국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 서방, 미국 저거 말만 시끄럽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유린하면 돼. 그냥 일 저지르고 뻔뻔하게 나가면 돼. 이렇게 지금 나갈 거다 이거예요, 중국이.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거 잘못 풀면 정말 문제 많은 정말 그 아주 고약한 선례를 남기게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이 프로그램이 그 스카이뉴스 프로그램인데 여기 그 미국의 합참 그러니까 바이스 치프죠. 합참 차장이죠. 합참 차장이었던 제킨 장군이 나와서 코멘트하는 부분이 있는데 길어서 싹 빼버리고 그 앞에 모두의 문제의식만 제가 잠깐 한 1분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Now it's trying to just capture Ukraine's east and southern coast, with the heaviest fighting now in a battle for the city of Severodonetsk, where the Ukrainians are trying to hold out and inflict casualties on the Russians. But, you know, they're facing Russia's stronger artillery and its greater manpower. Now, Ukraine's president does say things are going to change when more of the heavy weapons donated by the West arrive, but really it's coming in a trickle, that heavy weaponry, for all the big talk. And let's not forget, you know, you may think this is all a long way away from us, so what, a country you probably never heard of before, who cares? But Russia's main ally, China, it's watching all this. And it's working out how strong is the West really? How strong is its will to fight? They talk big on Ukraine. Will they crumble? And I think they might. Will they crumble in supporting Ukraine? Because China actually has war in its mind too. 중국이 있어요. 우리랑 이제 관계된 게 중국이 우크라 전쟁을 지금 아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서방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이제 자기들은 1대1로건 뭐 인민해방군이건 무슨 중국모기건 다 망했다는데 서방이 저게 너무 타락해 있고 무기력해서 의사결정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된 상태에서 결국은 한번 일 저지르니까 괜찮네.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중국이 그러니까 이거의 케이스 스타디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 스타디에서 옆구리로 나가서 저 스타링크 저런 거 해놨다가는 나중에 선수들끼리 타협하고 봉합이 안 되네. 그 서방의 자유세계의 국민 여론이 불질러져 가지고 봉합이 안 돼서 끝까지 가는 수 있으니까 큰일 나겠구나. 그럼 저 스타링크 깨야지 하고 스타링크를 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눈독 들이면서. 그 다음에 뭘 지켜보고 있나? 폴란드와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딱 금이 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러시아, 중국, 한쪽에 자유세계. 그런데 무슨 거기 뭐하러 러시아, 중국이랑 대립하려고 거기 가서 무기 제공하고 그럽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이미 제 백모가 편을 가른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편이 갈린 거예요. 근데 편이 갈렸는데 서방과 미국과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이 워낙 타락해 있고 무기력해서 의사결정 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을 뿐입니다. 바이든 의사결정 장애 증후군, 마크롱 의사결정 장애 증후군, 숄츠 의사결정 장애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스탈링크를 부수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폴란드 이게 이제 그 공영방송인데요. 역시 좀 허접합니다. 이런 말 더듬더듬 하는 양반이 어떻게 앵커를 맡았는지 모르는데 내용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폴란드답죠. 못 살고 옛날 공산 사회를 겪었으니까 이런 그 어떤 상품적인 그런 세련미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 방송이. 근데 말 더듬더듬 하는데 그 내용 자체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가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To the next one, there is a big news from the recent comments and the recent statements from the defense ministers in Poland and Ukraine that Poland will sign the largest contract for the supply of weapons to Ukraine. The contract is for the next 3 decades, 30 years. Poland will be supplier of Ukrainian military, and the worth of this all shipments, all these contracts, is over 600 million US dollars, 630 to be exact. And this news was among the first, one of the most important ones today in the Chinese outlets, even for the Chinese, for the Beijing government. This particular news about this more cooperation between Poland and Ukraine in terms of military shipm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oday. To the next one. Again, Poland will be supplying Ukrainian military. This time the news is on the self-propelled so-called Krab, like the crustacean howitzers. They are produced in cooperation between Poland producers and South Korean ones. This contract, as we see here in the information on the screen, will be one of the largest between Warsaw and Kiev during the next 3 decades. And it was announced already by Polish Ministry of Defense. The range, the firing effectiveness of those howitzers is around 40 kilometers, and 18 pieces of such heavy artillery self-propelled 155 millimeters howitzers is already being delivered to Ukraine. 네. 지금 폴란드는 굉장히 내놓고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와서 우리 무기를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것도 또 그런 뜻도 있겠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훈련 받는데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훈련이 뭐 그래도 3주 뭐 한 달은 받아야 되는데 당장 쓰기는 구소련 무기들을 잘 써요. 우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폴란드가 구소련 무기들을 넘기고 또 일부는 뭐 이제 크랩 같은 건 사실 우리 그 거의 그 우리가 만드는 K9의 폴란드 버전 비슷한 거거든요. 그 자주포 우리 K9 자주포 굉장히 좋죠. 그거보다는 좀 못할 텐데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그것도 넘기고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아마 K9 받아가서 그냥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K9 많이 사가면 이 폴란드가 이제 문제라 그럴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주 최고급
그 나이트 비전, 야간 투시경을 줬다고요. 그럼 이거를 야간 투시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이렇게 버튼을 종료하게 그러면 타겟을 딱 맞고 저거 타겟이야 그러면 그 타겟에 GPS 좌표가 나와요. 저게 타겟이야. 이 조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야간 투시경으로만 쓰는 거야. 그 비싼 걸.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고급진, 너무 첨단의 그 무기를 가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우크라이나랑 폴란드는 짝꿍이 잘 맞습니다. 둘 사이에 그 관계도 깊은 나라고 역사적으로도. 그 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라고 18세기 중반에 러시아와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서 분할당했던 망국을 겪었던 그 나라 18세기 후반에 그 나라 때 그게 이제 우크라를 포함하거든요. 우크라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포함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관계 깊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크라의 유대인들이 다 폴란드에서 건너간 유대인들이 많아요. 우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관계가 깊습니다. 우크라가. 그 폴란드랑. 이번에 아마 잘 엮일 것 같아요. 두 나라가. 둘 다 러시아에 대한 최일선 방어선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 가슴을 졸이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갑니다. 이 러시아든 중국이든 민족 파시즘이에요, 저거. 제 말이 아니죠. 티모시 스나이더 같은 사람 말입니다. 티모시 스나이더. 그러니까 세계적 석학들의 말이에요. 러시아는 핵으로 무장한 깡패 석유 회사고요. 중국은 핵으로 무장한 깡패 공장입니다. 근데 단지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식량과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피터 자이안 같은 사람은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를 중국에 가하면은 1년 안에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5억 명이 굶어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인들 근면하죠. 이 근면한 국민들을 공장에서 가동을 하려니까 석유회사와 달리 정교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서방 사회보다 우월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개방시장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저걸 해요. 그리고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없던 상태에서 우리 위대한 중화 민족이, 우리 위대한 중화인들이 약 100년에 걸쳐서 치욕을 겪었다. 아편 전쟁부터 1949년까지.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따른 우리 중공을 만듦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듦으로써 이제 우리 중화인들이 이제 자랑스러운 민족이 됐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본 컨셉이. 굉장히 정교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조직 1억 명 정도에 달하는 공산당원이죠. 그리고 급속한 학습 습득 능력. 이 그 세계에서 뭐 가장 이 학습 습득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중국인들이라는 게. 뭐 찬란한 그 문명이 중국 땅에서 여러 차례 만들어졌고 동아시아를 리드했었으니까 그 문명으로서는. 자, 그런 장점을 가지고 핵으로 무장한 깡패 공장이 쓴 거예요. 저게. 둘 다 이제 민족 파시즘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그 그러니까 결정적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중화기로 무장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하지 마 하고 왕 개가 짖습니다. 또 뭐 그렇게 활발하게 짖지 못하지만 숄츠 같은 사람 밑에 장관들은 다 레오파드니 뭐니 다 우크라이나 당장 지원하는 걸로 서명했는데 수상이 서명을 안 해요. 숄츠가. 브레이크 걸고 있어요. 서방의 의사결정 장애 기득권 정치 세력. 여기는 뭐 왈왈왈 짖진 않아도 하면서 이제 울부짖고 있죠. 또 서방의 의사결정 장애 기득권 주류 언론. 뭐 뉴욕타임스 가끔씩 아주 노골적으로 뭐 핵단추 누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줘서는 안 되고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뭐 이따구 소리 하죠.
저는 의사결정장애 기득권 정치 세력의 동기가 뭐냐, 이건 국가별로 다를 거예요. 또 그런 주류 언론의 동기는 뭐냐, 이것도 국가별로 다를 거예요. 미국 같으면 이게 오일 카르텔이랑 좀 많이 연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독일 같으면은 이게 미국을 약화시키는 세계 전략을 선호하거든요,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나라고. 좀 그러니까 세상에 시끄러워져야 자기들이 힘을 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동기는 뭐 나라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짖지는 못하고 낑낑거리는 그런 개죠. 그러나 그렇게 개가 짖더라도 기차는 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더라도 결국 본격적 중화기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 두세 가지 이유죠.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푸틴이 지금 눈치를 채고 침공을 시작한 2월 24일 이전,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크리미아하고 도네츠크 및 루안스크에 있는 조그만 두 개의 괴뢰국, 그것만 챙기고 나머지 점령했던 데서 다 훌쩍 물러나겠다. 내일 그런다. 그러면 이거 문제 해결됩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다들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래 휴전하자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뭐 우크라이나 압력 가해서 야, 너 헌법 고쳐서 그거 러시아 영토로 다 바꿔요 보내. 그렇게 나와요, 이거.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 한 푸틴도 이제 그러면 자기 정치적으로 제거당하니까 개망신하는 거고. 그래도 러시아에서 전쟁 벌려서 땅을 요만큼 더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조프해를 둘러싼 말발구평으로 크리미아 반도에서부터 쫙 헤르손, 그 다음에 저쪽 저기 둘르면은 마리우폴, 요렇게 해서 돈바스 전체, 그러니까 도네츠크 전체, 루안스크 전체, 요렇게 이번에 땅을 넓혔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면피를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욕심 내고서 전쟁을 계속한단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그거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계속 침공에 들어가고 어떤 반격하고, 근데 중화기는 부족하니까 사람은 많이 죽고, 뭐 이렇게 러시아군을 결단은 못 내고, 그러니까 아주 괴멸시키지 못하고 뭐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밀고.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손절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픈소스 군사정보를 온 세상 사람들이 만들고 지켜보고 있고, 그 오픈소스 군사정보의 주인공은 이 죽음을 무릅쓰고 결사항전에 나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이고, 중화기 올 때까지 싸우다 죽겠다. 내가 내장 쏟고 죽은 그 동영상을 너희가 인터넷에서 보기 싫으면은 우리한테 중화기 보내줘. 우크라이나 지금 적어요. 딱 3,4천만 명이 저러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가니까 국민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서방 사회가 이게 언제까지 이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의사결정 장애로 남아있을 거냐. 저는 오래 못 남아있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지 결판 나야 된다. 아까 그 방송사에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안보정책 전략연구소 그 전 사무총장이 하듯이 지금 바이든 그 태도 중간에 어정쩡하단 말이죠. 결정적 무기는 안 주는데 싸우려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로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이거지. 부글부글 서방 사회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저기 어디 한 구석에서 그 사정도 잘 안전해지는 그런 데서 펼쳐진다 그러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저게 예멘에서 펼쳐지고 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유럽하고 무비자로 다니고 있던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유럽 국가. 2014년 혁명의 이름이 유로마이단 아니에요. 유럽 마이단. 마이단은 광장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유럽 스퀘어예요. 우크라가 유럽을 지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 2014년 2월 달에 혁명의 이름이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요. 그 유럽을 드나드는 사람들이거든. 저 사람들이 무비자로.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럽에 대한 공격, 유럽이 서방이 표방해왔던 개인, 자유, 인간 존엄성, 인권 이런 데에 대한 근본에 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근본적 질서에 대한. 안 깔아앉죠, 국민 여론이. 그러면 뭐 그 마크롱이든 숄츠든 바이든이든 이런 힘을 가진 선수들이 자기들끼리에서 푸틴 불러서 만나서 적당하게 미봉하고 봉합하고 타협하고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사정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아시고 가셔서 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너희가 일단 마음을 확실하게 굳혀. 그리고 우리한테 제대로 요청을 해봐. 우리가 그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에 맞고 그것이 문명의 가치에 맞으면 우리 할게.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전략적으로 보강해 줘야 돼. 뭐 대충 이런 패키지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